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사시가 발생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 정확한 발생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해부학적인 구조와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사실 이제 성형외과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수술적으로 눈물고랑 인대를 뼈에서 분리를 해주고 그 밑으로 만든 공간에 위쪽에 밀려나온 지방을 끌어내려서 고정해주는 과정이 포함된 것을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단순히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를 하고 이 눈물고랑 부분에는 지방을 이식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 또한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을 펼쳐주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의 경우에도 지방 주머니를 박리하는 경로에 따라서 안아 경막 앞으로 박리를 하냐, 또 아니면 경막 뒤에 지방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박리를 하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참고 그림을 보시면 피부 절개를 하지 않는 눈밑지방 수술을 할 때는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서 결막에다가 절개를 넣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지방 제거를 할 때는 좀 더 뒤쪽으로 또 이 각도가 더 수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끝으로 지방 재배치를 위한 박리를 할 때는 뼈 방향으로 좀 더 약간 눕혀서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각이 훨씬 더 좋지가 않습니다.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사실 이 레이저 장비는 기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핸드피스가 외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피스를 바깥에서 이렇게 눈에다 대고 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저를 가지고 아래 방향으로 공간을 만드는 박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제거만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각도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때는 레이저가 직진으로 통과하는 경로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각도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는 보비라고 하는 전기 소작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일회용으로 다 소독이 되어 있고, 보비 핸들을 기기에다 연결을 해서 이 끝부분이 조직과 닿으면 닿은 부분만 전기 소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부분이 조직의 한 부분만 닿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눈밑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성품에 달려 나오는 이런 크고 긴 보비 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고 끝만 살짝 노출되어 있는 니들 팁으로 되어 있는 보비 팁을 활용을 합니다. 보시면 가까운 쪽을 박리를 할 땐 짧은 거, 깊은 쪽을 박리를 하기 위해서 긴 팁도 활용을 하고요. 각도에 따라서 손 조작이 힘든 부분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꺾여 있는 팁도 활용을 합니다. 팁이 조직과 닿는 딱 그 부위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위함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지방이나 우리 조직이 닿더라도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쉴딩을 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레이저 기구로 이렇게 쭉 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줄이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은 모두 다 열을 받고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경막 앞으로 하는 박리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제로 지방 재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방 제거만 하듯이 경막 뒤쪽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지방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방의 일부를 제거를 하거나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앞쪽으로 안화 하연을 따라서 박리를 더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겠죠. 더 안전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수술 방법, 지방 제거를 하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방 재배치를 하는데 경막 앞으로 박리를 하냐 경막 뒤로 박리를 하냐에 따라서 수술하면서 어떤 안구 내에 조직을 만나게 되는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안구를 아주 단순하게 모식화한다면 이런 안화뼈 안에 안구가 들어가 있고 안구 뒤쪽으로는 눈을 움직이는 동안근들이 있고 주변에 지방이 차 있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은 모두 한쪽에 6개가 있는데 우리 눈이 수평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 아래,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회전을 하기 위한 근육들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근육이 있고요. 마침 얼마 전에 이렇게 샀던 해부학 모델인데 다른 근육들은 다 이렇게 안구보다 훨씬 더 뒤에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빗근, 하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눈동자의 이 밑에 붙어서 이 뼈의 앞쪽에 와서 붙습니다. 다른 동안근들은 대부분 다 이 눈동자의 중심축보다 다 뒤에 있는데 하사근만 앞쪽으로 나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제거를 위해서 수술을 할 때 하아나연보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조작을 하게 된다면 하사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제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안쪽과 가운데 지방 주머니 사이에서 하사근 근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안근에 비해서 하사근의 손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 밑 지방 수술을 할 때는 바깥으로 밀려 나온 지방만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펴주면 되기 때문에 안구 내에 있는 하아나연보다 뒤쪽에 있는 지방들을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안쪽 지방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우리가 피부 근육을 젖히고 그 밑에 있는 안아경막 바깥으로 박리를 해서 뼈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뼈 밑으로 얼마큼 더 박리를 해 나가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필요한 수술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아 지방 앞에 있는 경막 바깥으로 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레인으로 가는 것이 피도 덜 나고 수술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피부 절개를 하지 않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이 안쪽 결막을 통해서 박리를 할 때는 사실 이 경막 앞으로 박리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각도도 잘 나오지 않고 또 이게 조금만 더 얇게 나가면은 안륜근 근육층을 뚫고 나가서 피부 가까이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박리를 경막 바깥으로 하지 않고 경막 뒤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누르게 되면 박리하는 방향 자체가 이 안아 바깥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안아연 안쪽을 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경막 뒤에 있는 안아 지방을 당겨서 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하사근이 어느 정도 일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는 절개 하안검 수술이든 피부 절개를 하지 않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든 경막 앞으로 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을 끌어내려서 고정을 해줄 때도 가급적이면 경막을 유지한 채 지방과 경막을 함께 끌어내려서 펴서 고정을 해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하게 안쪽에 있는 지방이 바깥쪽으로 많이 당겨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이 경막 자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지게 되면 경막 강화가 함께 되는 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경막을 열지 않고 경막체로 눈밑 지방 재배치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막을 열거나 아니면 경막 뒤로 들어가서 박리를 하고 또 이 지방을 펴줄 때 지방 조작을 과도하게 한다면 아까 우리 이 해부학 모델에서 본 것처럼 하사근, 아랫빗근을 건드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눈밑 수술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안구나 아니면은 안구 뒤쪽에 있는 동안근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출혈이 있어서 그 출혈이 속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안구는 볼륨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부드러운 지방층에 피가 많이 나게 된다면 뒤쪽에 있는 혈관이나 아니면 시신경을 눌러서 시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의 출혈도 생기지 않도록 지혈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특별히 한쪽에 심한 멍이 들거나 붓기가 있지 않았는데 이런 복시나 또 이런 사시 증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출혈에 의한 원인이라기보다는 하사근에 일시적이던 아니면 장기적이던 뭔가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수술 방법에 따른 이런 접근 경로의 차이, 그리고 안구 안쪽에 있는 이런 동안근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수술 시 좀 더 위험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손상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인체기관이고 또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는 절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눈밑 지방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은 출혈에 의한 문제이고요. 사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이었습니다.